자, 이제 입력할까요? 일반 점표 입력 가서 입력합니다. 마치 붕괴 안 한 것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자, 7월 2일 01일이죠. 1일부터 자, 자동차 처분한 거였죠. 나가는 거 대변의 차량 운반구 208 화살표로 가고 500이 아니구나. 1500이네요. 그죠? 1500. 그리고 차변에 차량 플러스 1번 209번의 감가 누계를 차변으로 없애주고 금액이 250. 그리고 또 차변에 자 두번째 줄에 500만원에 처분하고 200을 현금, 동전 발행 수표는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200을 받고, 또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했다. 차변에 미수금 거래처 걸어야죠. 부광 거래처 걸고 금액이 500에 팔아서 200을 받고 나머지 300. 예, 그리고 나머지 현재까지 대변이 크죠. 대변이 크니까 차변에다가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붕괴를 했지만 안 하고도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게 좀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당연히 어렵죠. 이렇게 조금 좀 하다 보면 그게 숙달되고 훨씬 쉽고, 훨씬 쉬운 거 아닌가? 그래도 시간 절약도 되고요. 그리고 붕괴 실력도 늘어나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월 ESC 누르고 08 엔터. 07일날 07일날 파산해서 외상가 못 받게 됐다.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 대변 처음 하는 것처럼 108 거래처 걸어야 되겠네요. 성일 전자 금액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엔터 치는 게 아니죠. 엔터 치면 이렇게 됩니다. 임차료 쓸데없는 게 입력이 돼요. 화살표로 갑니다. 100만원.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대손 충당금이 있으니까 충당금으로 메꿔야죠. 109 대손 충당금으로 방향키로 화살표로 66,000원. 그 나머지는 835 대손 상각비로 하면 끝. 그 다음 15일날 튜닝에서 교체 전조등 교체하고 50만원 중에 어쩌고저쩌고 끝에 자본적 제출은 자산 처리해라. 차량 운반구에 원가에 산입해라. 50만원. 그리고 대변에 자 첫번째 줄 마지막 30만원은 수표 발행했다.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었죠. 그게 3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에 약속보험 발행했는데 지급보험이 아니라고 했죠. 미지급금입니다. 거래처를 세련 튜닝으로 바꿔야 되겠죠. 됐고 4번 갑니다.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 중에 일찍 갚아서 할인을 받았대요. 외상값 갚았다. 날짜 24 주고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차변 거래처는 영동 그 금액이 400이었죠. 그리고 대변에 할인을 받았어요. 그럼 매입 할인이죠. 외상 매입금을 할인받은 거 매입 치고 엔터 치면 여러 개 나오죠. 할까지 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옆에 참고가 상품으로 되어 있죠. 요거 선택하시는 거죠. 나중에 1급 넘어가면요 다시 매입 할까지 한번 쳐볼게요. 매일 할인이 매입 할 이렇게 쳐보면 원재료에 대한 할인도 나와요. 1급 넘어가면. 지금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금액이 432 12만원이었죠 그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일체다. 103 끝. 그 다음에 9월이네요. ESC 09 엔터. 4일날 매출 계약했던 상품을 인도했다. 팔았다는 얘기죠.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500이죠. 예, 500. 그리고 차변에 계약금 받은 게 있었죠. 선수금, 선수금 헷갈리는 사람 많죠. 계약금 중개 선급금이고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입니다. 거래처 걸어야 돼요. 목표라고 적었네 또. 목포 이게 얼마였죠? 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 두번째 줄 300만원은 어음 받았으니까 받으러 역시 목포 3001번. 그리고 금액은 300이었죠. 300.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역시 목포 이렇게 입력하면 끝. 그 다음에 21일날 추석 선물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주고 일부는 거래처한테 주고. 자 일단 차변에 복리후생비 직원들한테 쓰는 건 복리후생비 화살표입니다. 엔터 아니에요. 화살표로 갑니다. 60만원 직원 거. 또 거래처한테 쓰는 거 813 접대비죠. 접대비로 40만원. 그리고 대변에 카드 결제 253 거래처 거래하죠. BC카드. 됐죠. 끝. 그러니까 붕괴 안 쓰고도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 불안해서 그렇지, 그냥 쓰는 게 어렵지 않고. 그럼 나중에 채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네. 근데 이제 평상시 수달 그 정도, 이 정도 그냥 입력할 수 있을 정도면
그냥 자기가 느낌상 이거 맞았다 틀렸다 나옵니다. 충분히 채점하는 거 상관없어요. 특히 시간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에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월로 가네. 또 10월 2일날 02 상품을 매입했대요. 상품이 들어왔죠. 차변에 상품 들어옵니다. 금액은 300만원. 그리고 대금은 어떻게 했죠? 매출 대금으로 받아두었던, 받아 보관 중이던 즉 받으러움을 넘겨준 겁니다. 거래처는 청주한테 받았던 거죠. 청주. 이 금액, 이 금액이 얼마였죠? 요 금액이 200이었죠. 200이었고 또 나머지 대변에, 나머지는 내가 어음을 발행해줬죠. 어음 발행하는 건 지급어음. 거래처는 청주가 아니라 춘천이죠. 예, 춘천 있죠. 춘천 100만원 끝. 그 다음 23일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할인받았죠. 그죠? 그럼 받으러움이 없어진 거죠. 대변에 받으러움. 거래처는 인천이었죠. 인천. 요게 50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할인료를 뺀 나머지가 들어왔는데 할인료를 뭘로 처리할 거냐. 매각거래에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죠. 그럼 매출 치고 엔터 치면 여러 개가 나와요. 이럴 때는 책까지 치면 바로 나오죠. 눈치껏 많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15만 5천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103 끝났죠. 자, 문제 5번 수정 바로 갑니다. 이제 문제 5번 수정하는 문제로 갑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수정 오류가 있었다. 문제는 뻔한 거니까 바로 문제로 가죠. 자, 1번 10월 18일. 자, 여기 10월 18일로 올라가면 나오죠. 여기 있는 거겠죠. 아니면 어떤 건지 헷갈리니까 일단 날짜를 이번에 18일 적어봐요. 이렇게 나오죠.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장기차입금. 어땠다는 얘기냐. 문제 보니까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천만원 중에 6개월 뒤 상환할 조건으로 2천만원을 차입하면서 선이자를 뺀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선이자는 비용 처리한다. 아하, 2천만원 중에 돈 받은 건 이자 떼고 들어온 거죠. 그럼 이자 50만원 떼고 들어오니까 원래는 1950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줄 바꿔서 차변에다가 이자 비용을 써주면 되죠. 이럴 때도 이자 B까지 치면 더 빠르겠죠. 그죠? 이자 비용을 추가로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참 6개월 상환이구나. 그럼 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바꿔야죠. 단기 차입금. 장기가 아니라 단기입니다. 6개월이니까 1년 이내면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 이렇게 되죠. 그 다음 11월 17일 차변의 외상 매출요금, 대변의 상품 매출. 어쨌다는 얘기냐. 문제 보니까 남선 맞죠? 남선 맞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서 발생한 운반비 3만원을 현금으로 지출이 누락되었음을 밝혀냈대요. 뭐예요? 그럼 여기다가 상품 외상으로 매출한 건 분개가 돼 있죠. 그죠? 그럼 돼 있어요. 돼 있고 운반비 3만원 현금 지출이 누락되었으니까 그냥 해야죠. 그죠? 그래서 운반비 나간 거 분개하면 됩니다. 대변에 현금으로 줬대요. 현금으로 3만원. 그리고 운임, 매입할 때 운임은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거고 매출할 때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운반비 이렇게 됩니다. 운반비 처리하면 돼요. 그럼 일단 여기서는 이것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요. 일단 정답 됩니다. 근데 엄밀하게 해놓으면 잘 보시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은 분계죠. 같은 날 처리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하나로 붙어야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운반비 분계 따로 있고 매출하는 분계 따로 있고 이러죠. 자, 매출하는 분계 따로 있고 운반비 주는 분계 따로 있죠.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물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번호 수정 눌러서 번호를 통일시키는 거죠. 이렇게 2번 이런 식으로 통일시키고 번호 수정 눌러주면 이렇게 분계가 같이 나오죠. 이렇게 매출하는 거랑 운반비 주는 게 같이 나오죠. 이렇게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긴 해요. 낫긴 한데 꼭 이래야 되는 거 아니고 냅둬도 됩니다. 결론은 운반비 지급하는 회계 처리만 하면 끝 나갑니다. 그 다음 결산정리사항. 결산정리사항은 무조건 12월 31일자죠. 무조건 12월 31일자로 우리 항상 나오지만 항상 헷갈리는 거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래서 왜 이 수익비용, 수익과 비용의 이연 및 예상 중요한 거죠. 이연 계정은 빼란 얘기죠. 이연 계정의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 있죠. 또 예상 계정은 더하라는 거예요.
여기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 있죠. 이거 분계가 아니라 차대변 표시한 거예요. 그냥 선급 선수는 2연, 미수 미지급은 예상. 그냥 차대변 표시한 겁니다. 차대변 표시한 거예요.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 같이 분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변 대변 구분한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럼 그리고 또 이거 풀 때 경과라는 단어, 경과가 단기분이다, 차기분이다. 단기분. 미경과라는 말은 단기분, 차기분? 차기분. 그래서 요거만 알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다들. 여기 송호품 있나 여기? 송호품 없네요. 어쨌든 송호품 얘기 나오면 사용된 건 비용이다, 자산이다. 비용이다. 그 다음 미사용된 건 자산이다.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이것만 알면 참 쉬운 건데 계속 헷갈립니다. 그죠? 되게 어려워해요. 1번 이자 수익에는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 이자 수익이 원래는 어느 변이죠? 원래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이죠.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있던 거예요. 근데 어쨌다고? 그 중에 기간 미경과. 즉 이 이자 수익 중에 이 안에 내년 것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미경과 차기분. 그럼 이번 연도 게 아니니까 일단 빼야죠. 빼라. 역분계 차변에 옵니다. 그럼 대변에 있던 이자 수익이 차변에 옵니다. 그때 미경과액이 15만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이건 내년 거라면서요. 내년 건데 이미 받은 거, 이미 이 안에 있잖아요. 얼마인지 몰라도 이 안에 이 금액이 있었죠. 이거 뺀 거죠. 빼고 여기다가 이제 내년 걸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 수익으로 해줘라 이거죠. 선수 수익으로 해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의 미경과 됐을 때 이자 수익, 선수 수익 요 분계를 입력해주고. 2번 직원 영업부서 직원 급여 250만원을 다음 달 5일날 지급할 예정이고, 그리고 급여에서 차감할 세금은 220만원. 이게 왜 여기 나오지? 어쨌든 직원 급여를 다음 달에 주기로 했대. 이번 달에 안 줬대요. 근데 어쨌든 이번 달 건 이번 달에 적어야 되죠.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주의다. 실제로 돈을 안 줬어도 일단 적어야 된다. 급여. 그래서 800번대 1번이 급여죠. 급여. 800번대 1번 급여. 이게 250만원이고요. 근데 이 돈을 세금은 나중에 주기로 했죠. 요거 예전에 요거 처음에 답이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그쵸? 가답안이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이거 예수금을 여기다 썼었어요. 여기다가 예수금 이렇게 썼다가 확정답안에서 바뀐 거구나. 이제 생각나네요. 그죠?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예수금 이게 20만원이다. 근데 말이 안 되지. 예수금이라는 말 자체가 미리 띈 거죠. 지금 줬나요? 안 줬습니다. 아직 안 띄었습니다. 결론은 결국은 이제 답을 바꿨죠. 아직 안 준 거예요. 그 미지급 비용이 맞는 겁니다. 미지급 비용도 되고 미지급금도 된다고 써있죠. 또 세무사회가 요거를 참 거시기하게 어느 때는 미지급 비용만 정답이다, 어느 때는 미지급금이 정답이다, 아니 지금처럼 둘 다 정답이다, 막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기준이래요. 원래는 확정된 채무냐, 즉 어떤 기간이 지급기일 있죠. 지급일이 경과됐으면 확정됐다. 그럴 때는 미지급금으로 하고요. 그리고 확정 채무가 아니다. 미확정된 채무다. 즉 지급일이 미경과되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날 줘야 되는데 안 줬다. 그럼 지급일이 지났잖아요. 그럴 땐 미지급금으로 해라 이거지. 근데 지금처럼 다음 달에 줄 거야. 다음 달 5일 날. 이번 달 날짜 지난 거 아니죠. 그럴 땐 미지급 비용. 요런 원칙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요런 원칙으로 처리했는데, 문제는 보다시피 결산 때는 보통 미지급 비용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쨌든 처음에 초기의 정답은 예수금이 있었는데, 예수금은 줄 때 띄는 겁니다. 만약 여기 지금은 안 하지만 다음 달 1월 5일 날 주기로 했죠. 그럼 아까 여기 대변에 있던 이 미지급 비용을 주잖아요. 그럼 차변에 미지급 비용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세금 띄는 거죠. 예수금. 그때 20만원 띄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뭘로 줬나 모르겠죠. 현금 등으로 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23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줄 때 띄는 거예요. 줄 때 띄는 거. 자, 여기서도 이 강의 여기까지 잘 듣고 계신 분은 그래도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답만 보고 강의도 안 들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얘기할 때, 요런 중간중간 풀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거 얘기할 때 이게 팁이고, 결국은 다음 시험에 이런 게 또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답만 보는 건 진짜 공부는 깊은 공부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공부가 되긴 되지만 일단 답만 보는 건 하수예요. 강의 들으세요. 그게 상수가 되는,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아셨죠?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물론 요걸로 끝. 처음에는 여기다 예수금 했다가 최종 정답에서 바뀌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 3번은 평화은행에서 사입한 장기 차입금 2천만원에 대한 12월분 이자를 다음 달 5일날 지구로 할 예정이고, 다음 달 5일이야 똑같이. 이자율 6%고요 이자는 월할 계산하고 11월까지는 정확하게 계산되었다고 한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회계는 발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줬든 안 줬든 단기분 비용과 수익은 무조건 단기에 적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 보니까 차입금에 대해서 12월분의 이자를 다음 달에 주기로 했대. 주지는 않았어요 12월에. 그러나 단기분은 단기분 비용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고, 안 줬으니까 대변은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이것도 미지급 비용이지 미지급 금이 아닌데 어쨌든 둘 다 정답 인정해줬고, 이때 이자 비용 어떻게 구하냐. 이때 이자 비용 어디 갔죠? 문자표 어디 갔죠? 화살표. 이 계산은, 자, 원금이 2천만원이죠? 2천만원에 6% 0.06입니다. 0.06 맞나? 맞죠? 0.06 곱하기 월할 계산을 했죠? 12월 한 달, 1년 12달 중에 한 달, 12분의 1이죠. 2천만원에 6%면 262, 120 맞나요? 120 그거에 12분의 1이니까 10만원이네요. 계산은 쉬운데요? 10만원입니다. 이자 비용 10만원, 미지급 비용 10만원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번 기말재고. 이거 중요하죠? 기말재고. 기말 상품. 그런 거 대손이 없었구나. 징그럽게 많이 나온 대손이 없었네요. 어쨌든 기말재고 나왔어요. 기말 상품 재고액. 나오면 어떻게 해라? 그렇죠. 일단 합산. 합계산의 시산표상 상품을 찾아서 거기서 기말 재고액을 뺀 나머지가 바로 뭐다? 그렇죠. 이게 매출원까지요. 그래서 합산 열어봐야죠. 합산을 열어봅시다. 합산을 열어서 12월자로 열어서 내려가면 상품이 나오죠. 어머나 맞다. 요거 매입 할인이 있었네. 이때 요거 빼먹어서 틀린 사람 무지하게 많죠. 무지하게 많아요. 상품 밑에 할인이 있어요. 제 교재에 모의고사 있는 거 아세요? 제 교재 모의고사에 보면 매입 애누리가 있어요.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이거를 사실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모의고사 이거 넣었더니 학생들이 막 째려봐요. 아이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렵게 내가지고 막. 근데 그랬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 거잖아 이게. 그잖아요. 그래서 어려워도 평상시에 어려운 것까지 연습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거 시험장 가서 이거 책에서 본 건데? 막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할인이 없으면 요것만 보고 하면 됩니다. 155580. 근데 여기는 요게 있잖아요. 120 요게 있죠. 이거 빼야 됩니다. 요거를 빼야 됩니다. 그럼 일단 또 까먹는데 얼마 있었어요? 155580. 일단 155580 12만원이었죠 아마? 그죠? 또 보고 와야지. 12만원 맞죠? 네, 매입 할인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말재고 1340만원을 뺍니다. 암산해야죠? 암산 힘들어. 계산기 눌러야지. 계산기가 있다시만해요. 계산기 눌러보세요 얼른. 됐어요? 됐어요? 142060 나옵니까? 142060 000 이렇게 나옵니까? 분기는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뭐 뜻이에요? 합잔에 이만큼 있었어요. 1억 5천 얼마가 있었는데 참고해보니까 이거밖에 안 남았어. 나머지는 없어진 거지. 누가 훔쳐갔을까요? 그럴 리가. 팔았겠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이 없어집니다. 팔려나간 거죠. 142060만큼. 그리고 팔린 만큼 차변에 뭐가 된다? 이제 매출원가가 됩니다. 이거죠. 됐죠? 자, 그래서 분기가 됐습니다. 분기했으니까 이제 집어넣어야죠. 자, 합산 닫고 일반 전표로 가서, 자, 1번부터 다시 대여금의 이자 수익 중에 미경과, 그럼 차변으로 이자 수익을 없애주고 15만원이죠. 없애주고 대변에 선수 수익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세 글자 치는 게 훨씬 입력은 빨라요. 두 번째, 급여 미지급액이죠. 차변에 급여라고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되게 많이 뜨죠. 이렇게 엄청 많이 뜹니다. 그리고 800번대로 내려가서 801번 급여죠. 이거 선택하는 거. 아까 제가 800번대 1번 기억나세요? 800번대 1번이 항상 급여예요. 이거 외워두면 훨씬 빠릅니다.
요 금액이 250이었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해도 되고, 미지급금 해도 되고,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미지급 비용. 그래서 3번 이자 비용의 미지급액이죠. 이자 비용의 미지급액. 역시 차변에 또 이자 비용, 또는 아니구나, 처음이구나. 이자 비용, 이 금액이 10만원이었죠. 그리고 대변에 또 미지급 비용, 위에 있네. 262 미지급 비용 끝. 그리고 4번은요 기말지구에 1340이고, 요거 괄호 안에 중요한 거 있죠. 회계처리 구분에서 5번 결차, 6번 결대 사용할 것. 자, 위에는 그런 말 없으니까 차변 대변을 썼는데, 이 차변 대변을 결차 요거 결대 이렇게 써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결차 결대든 차대든 상관없어요. 단 마지막 것처럼 문제에 뭐 하라고 써 있으면 반드시 그걸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변으로 결대 6번 상품이 없어집니다. 얼마였죠? 142060 상품이 142060 됐죠. 그럼 결차 5번 여기 상품 매출원가. 여기서 상품 치고 엔터치 만드는 거 아시죠? 상품이 적힙니다. 그럼 상품 몇 가지시면 조금 더 몇 개 줄어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외워두면 편합니다. 자주 쓰는 건 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끝났나요? 조회네요. 조회 들어갑시다. 조회매라면 조회. 자, 그 다음에 거시기 보시기 1번 1사분기 중에 판관비 중에서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 가장 많은, 가장 적은 이런 표현 나오면 총계정 원장을 보세요. 총계정 원장을 보셔서 1월부터 3월이죠. 0101에서 0331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아는 사람 811 치면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또 F2번 눌러서 복리 엔터 쳐가지고 811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죠? 이렇게 요 뒤에는 이렇게 811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엔터 쳐도 됩니다. 어차피 복리후생비 이렇게 뜨니까. 그 중에 제일 큰 달은 3월이고 적은 달은 1월이네. 여기서 이거 뺀 게 답이죠? 여기서 이거 뺀 게 답입니다. 대충 얼마 70 얼마 되겠네요. 그걸 알아서 쓰세요. 끝. 그걸 어디다 입력하는 거죠? 그거를 여기다 입력하는 거죠.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죠. 그리고 여기다 입력하는 거죠. 뭐 70 얼마인데 그냥 70이라고 할게요. 그냥 700이네. 어쨌든 이렇게 70만원이라 하고 계산 안 했어요. 저는 이렇게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헤이, 전표로 안 가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여기 화면을 봐야 되는데, 그죠? 그럼 다 메모하고 이거 열어야 되겠네. 에이, 닫기. 넘어가요. 자, 다시 조회 마저 합시다. 두 번째, 3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전기 말과 대비하여. 3월 말 현재 전기와 대비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죠. 이런 건 그리고 유동부채 자체가 재무상태표에 가는 거잖아요. 유동자산, 유동부채, 자산부채는 다 재무상태표 여기입니다. 전년도 거랑 비교하려면 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03월자로 유동부채, 자산 끝나야 부채가 나오죠. 부채 여기 있네요. 유동부채. 전기는 3천 얼마, 단기는 5천 얼마, 대충 한 2천 얼마 늘었죠. 자, 그거 묻는 거죠. 2천 얼마, 대충 2천 얼마라고 치고, 자, 메모하세요. 2천 얼마 계산 됐죠? 나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3월에 지출한 수도광열비 중 현금으로 지출한 거 얼마냐 그랬죠? 현금으로 지출한 3월에 뭐 어떤 단어를 보든 결국은 1월계표, 월계표입니다. 월계표 클릭하고 0303 이렇게 현금란 여기 있죠. 현금란이 따로 있는 건 바로 1월계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수도광열비로 가야죠. 수도광열비 여기 있네요. 그 중에 현금란에 16,000원 이게 답이죠. 16,000원. 요거는 현금이 아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수표를 줬다든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든가 얘는 현금입니다. 현금란에 있는 거 16,000원. 자, 확인했으면 나가고 답안 저장 다시 갑니다. 마지막 건 16,000원 외웠고 그 다음 거 아까 2천만원쯤 됐죠. 뒷자리 전 몰라요. 2천만원쯤 했다고 치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론 찍는 거죠. 원래 이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론 찍는 거죠. 그 내가 알고 푸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알고 푸는 게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어. 나머지는 모르겠어. 그럼 이제 찍어야죠. 어떻게? 쉬어봐요. 1번 내가 찍은 거 1번 4개네. 2번은 하나, 3번은 3개, 4번 하나. 그럼 2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죠.
지금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못 찍은 건 아리까리한 건 그냥 무조건 이자로 찍어요. 내가 못 푸른 건 무조건 찍어요. 그러면 최소한 2개, 3개 더 맞습니다. 진짜예요. 답이 나눠져 있어요. 1번 4개, 2번 4개, 3번 3개, 4번 4개 이런 식으로 1번 3개, 2번 4개, 3번 4개, 4번 4개 이런 식으로 어쨌든 4443, 3444, 4344, 4434 막 이렇게 돼요. 중요한 거예요. 진짜예요. 급할 때는 그렇게 찍으세요. 아는 거 먼저 하고 모르는 거 찍고 다 했다 싶으면 닫기 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관에게 제출을 하고 나갈래요 그러면 이거 답안 저장 누르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연습용이니까 USB가 없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고 시험 볼 때는 USB에 저장이 됐으니까 됐다고 나올 거예요. 그럼 빼가지고 이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기 마치고 이론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론 먼저 한 10분 정도 딱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또 확인하세요. 답만 보지 마시고요. 되셨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